이렇게 머리를 또 자르고 어머니께서 또 아들을 하나 다시 되찾았다.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좀 서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그런 감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동작들이 조금씩 심해지긴 했어요. 예, 처음에 할 때보다 시즌 중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봄에만 잘하는 게 어딨냐. 봄에 잘하면 여름에도 잘할 거고. 예, 명제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거물급 스타를 모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롯데의 소신 김원중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롯데자이언츠 김원중입니다. 아우, 더 멋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그 그라운드에서 이 긴 머리를 보다가 예전에 그 신입 때, 그러니까 그 지명받고 요때는 요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대부분 지인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께서 가위질 한 번에 1년씩 이래서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또 그렇게 뭐 듣고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그래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네. 영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사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번 FA 계약을 하면서 본인에게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그 11월에 54억의 계약을 FA 계약으로 이제 롯데에 남게 됐는데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야구 선수라면은 모두가 한 번씩 꿈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목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 목표에 도달하는 게 FA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던 거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팀 제안이 좀 있었을 텐데 네. 제가 듣기론 난 롯데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어쨌든 부산에 있던 시간도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그런 약간 뭐 모르고 좀 지냈던 시간들보다 이제 제가 뭐 뭔가를 좀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부산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거든요. 부산에 대한 애정도 좀 더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애정도 크다 보니까 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팀도 분명히 제안을 했을 거고 다른 네. 팀도 나름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했을 텐데 네. 부산 롯데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한 팀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컸고요. 그리고 그 금액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런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그 롯데자이언츠 김원중이라는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과 뭐 이제 이런 저라는 선수에 대한 그런 로열티 메리트들이 조금 더 그 금액만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FA 계약하면서 FA 계약도 뭐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를 이미 한번 밝힌 적은 있지만 팬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다시 초심으로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라는 이런 걸로 저의 마운드 그리고 야구장에서의 마인드나 그런 저의 마음가짐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구를 못하면 욕을 많이 들을 테고 그렇죠. 어쨌든 야구를 못하면 잘라야 되는 그런 어떤 야구 강식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전쟁터 그런 곳에서 어쨌든 지켜내는 게 어떤 저의 1차적 목표였어요. 그런 누구나 다들 시도하려고 하고 그럼요. 그리고 어떤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제가 한 시즌을 또 이렇게 잘 치러내면 머리 또한 무사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자르게 된 건 이제 또 무사히 지켜내서 한 시즌을 마쳤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그런 마음가짐들을 되새기면서 머리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 받았을 때 제가 그 신인 지명 회의 뭐 네. 드래프트를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세월을 안 먹는 모양이에요. 네? 가위 커트 한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어려진다고 이제 미용사 선생님과 아하. 또 뒤에 계시던 저희 뭐 자이언츠 TV PD님들이 좀 이상하네. 이게 왜 가위질 한 번에 조금씩 어려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좀 머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머니가 이제 머리 불 지른다 그랬는데 다행히 불 질러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또 자르고 어머니께서 또 아들을 하나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그냥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렇게 좀 좋게 웃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운동 선수에게 머리, 특히 야구 선수에게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훈 위원이 거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야구 못하면 머리 못 기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게 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나 모든 그렇죠. 이 일들이 머리 길러서 야구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뭐 솔직히 상관없지만 막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무조건 가거든요. 또 그거를 또 받아내는 그런 어떤 멘탈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야 강해야 좀 1년 내내 그리고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머리를 기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라운드에서 사실 머리 긴 선수가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김원준 선수는 딱 그 긴 머리 휘날리면서 딱 마운드에 세이버로 올라올 때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렇죠. 뭐 다시 기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갈 예정이세요? 그건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짧은 머리로 시즌을 맞이하고 시즌을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광주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롯데 마무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 학강초등학교 광주 동성중 동성고를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광주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롯데 또 부산에서 선수 생활을 할 거라고 그 전에 생각을 했었나요? 어땠어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결국 프로에 오는 것도 생각지 못한 게 고등학교 아마 선수들의 그런 떨림과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가고 싶다. 나 프로 너무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갈 수 있을지는 완전 잘하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곳이 프로다 보니까 또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래 뛸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죠, 솔직히. 네. 지명 당시에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굉장히 앳된 얼굴이었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가 중계를 해서 김원중 선수의 얼굴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그 새초롬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타지를 떠나서 20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 생활 또 부산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약간 이제 그 사투리도 좀 있고 네. 어땠어요? 부산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모든 고등학생들도 숙소 생활이라는 걸 할지언정 어쨌든 조금 부모님 밑에서 있는 게 조금 익숙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한국이 모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 갔을 때 이게 뭔지 집에도 잠깐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온 이상 또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고 싶던 프로야구단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에 갔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하고 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부산 생활을 거의 본인 인생 절반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절반 이상을 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고향? 그렇죠. 뭐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데 한치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FA 잔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도 같아요. 당연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뭐 광안리에 한번 걸으러 갔어요. 참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이렇게 일상적으로 산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니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좀 서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거든요. 한두 번 들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T예요, F예요? 저는 완전 T죠. 아, 완전 T예요? 네. 오, 완전 T군요. 그런 감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번 정도. 광안리 앞바다. 광안리 못 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오, 정도 하고 지나갔죠. 그런 정도가 T입니다. 네. 지난 시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계약 전에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마무리 투수 역할 또 충분히 좋은 성적도 기대했는데 사실 그 전반기와 후반기의 성적이 조금 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난해? 아니요, 이유라고 찾기보다는 그냥 참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또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한 번에 몰려서 왔고 또 인생이 뭐 시련이 없으면은 또 참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하지만 또 참 그런 거는 고비에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그래서 또 처음에 왔던 부산 왔던 그런 마음처럼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또 묵묵히 똑같이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고 언저리 때 이제 좀 블로운 세이브도 좀 있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네. 롯데 처음 왔었는데 특별히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어떤 얘기가 기억나세요? 너가 우리 팀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는데 마운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가을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지난해 이제 마운드에서 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동작 일명 이제 탭댄스라고 이순철 위원이 지명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그 부분이 예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유독 좀 더 티가 많이 나서 그렇죠. 근데 원래 있었지만 워낙 또 부각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동작들이 조금씩 심해지긴 했어요. 네, 처음에 할 때보다 조금 심해진 동작이 좀 어느 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밈처럼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부각된 것 같은데 또 제 딴에는 조금 더 잘하고자 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조금씩 동작들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시즌 시작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줄여서 빨리 던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25 시즌부터는 이제 피치 클락까지 뭐 어떻게 명확히 그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좀 더 쓰이겠어요 마운드에서. 뭐 그거를 신경 쓰고 던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어쨌든 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도 시즌 마지막 게임에 결국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실전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뭐 저도 저만의 준비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또 뭐 마지막 게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을 많이 줄이고 아마 그렇게 한 영상을 투구 영상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꼭 확인 저희가 해볼게요. 아마도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 잡고 바로 던지고 조금 동작들 많이 줄이고 했던 그런 시합이었는데 또 그 시합에서도 결과적으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년 시즌에 그렇게 못하리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밈 얘기해서 떠오르는 장면은 그 페트 플립? 네. 네. 페트병 이렇게 던지고 이제 마운드에 딱 올라가는 장면이 네.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 뭐 본인이 의도해서 시작한 건 아니죠? 뭐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뭐 그거를 던지고 가고 이렇진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심호흡하면서 네. 그리고 물 한 모금 하면서 이렇게 생각들 다 지우고 나가자라는 그런 시동을 거는 그런 준비 동작일 뿐이지 제가 뭐 의도적으로 막
물병을 던지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팬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네. 기회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또. 네. 25시즌에는 또 이제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롯데는 그동안 높았던 담장, 그 이제 어떤 분이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높아진 담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담장이 이제 좀 철거가 되는데 어때요? 투수에게는 이게 사실 뭐 상대 투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경은 같긴 한데 그동안 이제 담장이 6m 높게 있다가 그 이상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원래 담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뭐 전 그 전에도 했고 펜스 가까울 때도 했기 때문에 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은 제가 안 하죠. 그냥 뭐 문제가 됐든 어쨌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홈런 맞을 정도의 타구를 맞으면 뭐 넘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또 어쨌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저희 팀의 방향에 또 그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은 뭐 저희야 뭐 개인이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많은 야구 선수들이 2024 시즌을 겪으면서 ABS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 세계 최초로 뭐 좋았다 혹은 힘들었다 뭐 다들 그 생각이 좀 갈리더라고요. 김원중 선수는 ABS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뭐 실은 제가 그거를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스트라이크인 거고 볼이라고 하면 볼이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만이 거기서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타자와 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또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군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향이 있었든 없었든 저 스스로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영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원래 지금은 이제 마무리로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뭐 저도 중계했지만 김원중 선수 선발도 꽤 오랫동안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선발 불펜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선발과 마무리인데. 전 되게 비슷하다 생각해요. 뭐 다른 것보다 결국 선발은 5이닝에 109를 던져야지만 그렇죠. 자기의 임무가 끝나는 거고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경기를 잘 마무리 지어야만 자기의 임무가 끝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임무를 다 하지 않으면 마운드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와서 그런 선발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잘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땐 물론 선발도 이제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나가니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마무리 투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경기를 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애초에 잘못된 걸 생각을 안 합니다. 무조건 내가 나가는 게 막아야지. 내가 나가면 이겼는데 왜? 그렇죠. 라는 이런 조금 뻔뻔한 생각과 결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만 저희가 그런 길로 걸어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생각 그리고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게 이제 마무리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원중 선수가 노력을 하고 참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간 지가 이제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습니까? 어때요? 모든 선수들이 시즌을 준비하거나 시즌 중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모든 야구 선수들 그리고 모든 팬분들이 몇 등 하고 싶어요. 뭐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들이 저희도 무조건 있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뭐 저희 보시는 저희 팬분들도 너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독 롯데가 봄에는 잘하는데 그때만 잘하고 슥 이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예.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면 저희 또한 그렇게 말려버리던지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저희 팀은 생각하고 있고요.
봄에만 잘하는 게 어딨냐? 봄에 잘하면 여름에도 잘할 거고, 그렇지. 여름에 잘하면 가을에도 더 잘할 거다라는 이런 꾸준한 생각으로 항상 팀 동료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핏 보긴 했는데 이대호 선수 유튜브에 출연했었어요. 네. 최근에 나갔다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대호 선수가 워낙에 이제 팀 뭐 롯데에서만 선수 생활해서 은퇴를 했는데 네. 옆에서 이제 이대호 선배를 어렸을 때도 봤고 또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방송인으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대호는 어떤 존재였어요? 롯데 선수들에게, 또 김원중 선수에게 그때 무서웠고 그리고 참 정신적 지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호 선배님이 하나 쳐줄 거야. 대호 선배님께서 하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지. 하는 마음들이 저희도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아마 중계하시는 캐스터님께서도 네. 아마 이 상황에는 이대호 선수가 하나 칠 것 같은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들게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그런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선배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되게 무서웠나 봐요. 아무래도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린 친구들에게 어렵지 않다는 후배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 되게 따뜻하시고 잘 챙겨주셨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 기억에 남는 게 물론 이제 지금도 여러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꽤 여러 있지만 특히 이대호는 정말 필요할 때 하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주는 선수예요. 네, 항상 그런 느낌.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삼성하고 롯데가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친 적이 있는데 그때 마무리가 삼성이 오승환이었거든요. 3대1로 지고 있었는데 결국 동점 홈런을 딱 치면서 경기를 그런 느낌을 왠지 이 선수는 한 방 쳐줄 것 같아. 실제로 치는 선수가 이대호인 것 같아. 뭐 현장에서도 많이 계속 같이 있었지만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대호는 됐고 지금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롯데? 그 중에 제일 좀 호흡이 잘 맞았던 포수는 누구예요?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이런 포수. 뭐 실력은 대한민국 평균 조금 이상이지 않을까. 한국 시리즈가 한국 야구가 끝나는 날 꼭 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겠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했던 기억이